조국과 청년 꼰대.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아주 심각한 강한 공세가 무엇이냐면은 조국 후보에 대한 딸입니다. 딸. 딸과 그 조국이 스스로 얘기했던 강남 좌파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상대적 박탈감, 그 뭐 사회적 박탈감, 소외성, 그 본전 심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타겟을 해가지고 공세를 펼친 플레임이죠. 자한당에서 뿌린 플레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됐죠. 첫 번째 온라인 전선 속에서 이게 발견된 또 확인된 검증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청년 꼰대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그냥 청년 꼰대라고 그냥 지칭했는데 단적인 예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감이 있는 분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꼰대라고 한다면은 이게 대로 관련된 게 바로 워마드 또는 일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일베나 워마드라고 막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워마드의 개념이 뭐냐면은 여성 운동을 한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 밀러링 방법, 밀러링 전술이죠.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네들도 당해보니까 어떠니라고 자신의 사회적 지분, 사회적 박탈감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회적 지분이죠. 그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회 속에서 소외받거나 또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들이 사회적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다른 사회적 집단과 사회적 계층 계급에다가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선을 받고 또는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고 헤게모니를 싸움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한 가지 있죠. 민주노총,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노동자 총연합, 총연맹 뭐 이런 식으로 노동자 조직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기업 속에서 노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노조들의 권리들을 노동자들의 권리들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노동자 전체의 권리, 노동자적의 어떤 계급 사회, 또 노동자 계급이라는 그 상징적 큰 틀을 가지고서 그 노동자에 대한 권익,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는 전 세계 노동자 계급 사회에서 연대하면서 또 하여튼 뭐 어쨌든 한국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노동자라는 그 지칭되는 그런 계급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떤 위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 싸움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조직 개념인데 신생 조직이라고 한다면 신생 조직이고요.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 청년 조직, 청년에 대한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늘 청년이 어떠고 저떠고, 청년이 어떠고 대학생이 어떠고 저떠고. 그 예전에 과거에는 이제 뭐 민주항쟁 87년 민주항쟁 세력 때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운동이라는 형태의 어떤 청년의 욕구들을 학생의 요구 또는 이제 청년의 요구라고 지칭되는 그 그룹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전대협이나 한총련이라는 그 청년 세대들의 대표성이 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어떤 아젠다, 헤게모니를 이렇게 일정 정도 담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졌냐? 아니에요.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적인 정치 세력들 중에서도 왜 정치 정당에서 청년 당원 또는 뭐 이렇게 배를 하죠. 그래서 청년 당원, 청년 후보 또는 뭐 청년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죠. 그래서 사회적 집단으로 다시 이렇게 부각되는 오프되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명박근혜 때도 청년 운동, 청년 세대 운동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학생, 청년 학생들의 어떤 뭐 활동이 진보 진영에서는 예전에 뭐 아수나로 뭐 이렇게 표현되는 그 청년 활동들이 있었고 그 외 다양한 이름들의 활동하는 조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거대 전선을 만들면서 뭐 한때 그 진보 정당 활동하는 속에서 같이 했던 뭐 조직들 알바 연대, 아르바이트 연대 뭐 이런 조직 활동들도 있었어요. 그쪽이 이제 청년들의 중심이었죠. 그 외에서 뭐 22세기 진보 학생연합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다른 이게 다 기존의 정치 조직들 또는 사회 운동 조직들 속에 청년 조직들이 늘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게 타깃 전술 즉 자한당의
조국의 딸, 그 조국의 어떤 이렇게 진보성, 그죠? 좌파성. 근데 그게 딱 메커니즘에 맞춰서 그걸 딱 맞춰서 정확한 타겟화해서 공격이 들어간 게 바로 조국 딸이죠. 조국 딸의 논문, 그리고 금수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일반 보통 청년의 흑수저 청년들의 진학에 대한 어떤 꿈들의 좌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걸었죠. 프레임을 걸은 게 자한당이죠. 그게 먹혔어요, 실제로. 먹혔고, 그리고 이제 각 대학 내에, 뭐, 고려대, 여러분도 아시는 고려대, 이번에 또 부산대까지 포함되죠. 부산대, 서울대, 뭐 이런 데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죠. 조국 반대. 그런 집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로 정치적 헤게몬을 잡아가느냐, 그 실체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대학생들이 집회를 했다 아니에요. 그 대학생들이 일정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뭉쳤다 아니에요. 그 속에는 끊임없이 그 청년 대상, 그 계층, 뭐 고객 타겟, 고객 뭐 이런 거죠. 마케팅을 하더라도 고객층에 대한 아동복을 팔게 되면은, 아동 매장을 하게 되면은 아동에 맞는 마케팅을 짜고 노인, 중년층, 여성, 이 브랜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정치라고 하죠. 타겟 정치. 그래서 자한당에 청년 당원들이 있고, 자한당 내에 각 대학에 있는 당원들을 이렇게 조직화하고, 이를 속에서 그런 집회들 만들어가고, 그 집회를 자신들의 집회가 아닌 서울대학의 입장인 양 이렇게 가져가는 이슈 플레임을 하는 거죠. 그 이슈 파이터들이죠. 그래서 집회를 열고 뭐 이렇게 하는 요런 형태들의 이슈 파이터를 잘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엄마 부대 뭐 이런 것들, 어버이 연합.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광우병 뭐 이렇게 이명박근혜 쭉 집회를 시위를 하면서 정치적 이슈를 여론전을 가졌을 때 거기서 맞불 집회 형태로 불과 2, 300명도 안 되고 불과 3, 4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비중을 같이 두죠. 같이 두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대한다 이러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몇만 명이 모연 노동자 전국대회, 그 민중대회 이런 큰 집회를 했는데 불과 몇십 명의 어떤 집회를 어버이연합에서 주최하면서 반대한다 이렇게 하죠. 그럼 그게 조중동 이런 데서 크게 쫙 그래서 반론을 가져가는, 비중을 같이 가져가는 이런 것처럼 그런 모든 트릭들이 다 포함되는 게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두고 있는 그 격돌되는 충돌한 그 다양한 싸움의 어떤 전술들이 다 망라된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선거 때도 역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온라인을 지켜보고 이제 모니터링 해보는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농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해도 너무 너무 심한, 완전 미쳐버리는 완전 광풍.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래서 이제 전 온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뜨거워라 해서 막 이렇게 같이 가세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국과 청년 꼰대, 이 청년 꼰대가 바로 그들이 이제 타겟화됐던 그런 것들이죠. 그들이 이 선동, 즉 선동, 아직 프로파간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이슈를 파이팅을 하고 이슈 파이팅 집회를 열고 그 집회가 방송을 타고 그래서 여론화되고 그러면서 금수저의 상대적 박탈감, 청년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공식화 또는 대중화, 일반화된다라고 계속 여론 플레이를 가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결례 그 조국 딸과 관련한 이렇게 청년 학생들 금수저, 흑수저의 어떤 그 개념성들은 진보 진영에서 만드는 어떤 정치 전술적 플레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역이용하는, 그래서 그대로 대치기 당하는 상황까지 밀렸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이게 조금 전에 끝난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학생인데
저는 그 자기는 조국 법무장관에 반대한다. 왜? 자신들이 가졌던 이 이야기들 속에서 특혜받은 또는 특혜를 누리는, 응? 위법하지 않지만 특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빈정상한다. 뭐 빈정상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법을 하지 않았지만 기분 나쁘다가 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니까 넌 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진보 또는 가난하고 똑똑한 사람,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어렵게 살아온 사람만이 법무장관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라고 하는데 사고의 생각 등은 완전히 고리타분하거나 꽉 막힌 거죠. 완전 꼰대죠, 꼰대. 이그 꼰대적 관점과 꼰대적 논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그 청년인데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내용들은 정말 꼰대스럽잖아요. 그런 꼰대들이 이 조직화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청년 조직은 문제가 크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청년이 어떤 역대이고 청년이 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적 분담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려야 될 청년이 누려야 될 권할 권리도 있지만요. 청년이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청년으로서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거든요. 청년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청년의 의무와 청년의 권리, 권한들을 이게 뒤죽박죽 섞어가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 진보 진영 또는 유튜버들 전선 속에서 유튜브 진영에서는 또 유튜버들이 많은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 속에서 무작위했던 이렇게 대학생들을 만나서 서울대가 과연 그런 의견을 가지느냐, 서울대 내에 있는 그 커뮤니티 속에 있는 그들의 반대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생들은 그 숫자도 작고 또는 그들은 뭐 졸업생들까지 들어오고 하지만 그게 다 과연 서울대의 입장일까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그런 반론하는 사람들이 소수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슈 파이터들은 기득권적인 언론들과 연대해가지고 연관 지어가지고 같이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전선 플레이를 가지는 거죠. 그 작전들이 들어맞았고 그 작전들은 너무 커졌고 비대했고 그래서 일반 학생들도 그런 뉴스와 학생들이라는 서울대라는 고려대라는 타이틀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아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 조국은 정말 나쁘구나, 조국은 정말 금수저로서 위법은 안 했지만 그 위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위법을 하지 않았지만은 특권을 누리는 특권자구나, 에이 개 짜증나 이런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가져야 될 사회에 대한 법치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청년의 특권, 특징만 가지고서 사회를 비판하는, 비난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청년이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생이라면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전공하는 공부하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맞게 조금 성숙한 청년으로서 미래 희망으로서 제대로 된 비판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집회, 촛불 집회 이런 가보면은 초등학생들도 정말 자기 생각 논리적인 어떤 분석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들 많이 접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나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의 주장들 들어보면요 정말 꼰대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화되어 있다. 뭐 어떤 조직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해관계가 너무 뒤죽박죽이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 운동을 하는 조직 운동을 조직화해서 그 자기네들의 그 사회적 어떤 존재감, 집단적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또는 입장을 만들고자 헤게모니를 갖고자 하는 그 어떤 싸움들도 이번에 가세가 되었다. 이 온라인 속에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대학생들이 이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뭐 하는 그 내용들 속에 그들은 누구일까? 단순하게 그냥 빡친 대학생들일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가정 속에 취재 과정 다양한 이렇게 유튜브들 언론 진보 언론들에서 취재 과정이 드러났다시피 뭐 자유한국당 자한당의 어떤 뭐 청년이라고 하지만 자한당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당원들이 주도한 주최한 집회였고
그 집회 속에, 서울대 집회 속에 자한당의 또는 수구 꼴통이라고 지칭되는 그 유튜버들이 나와서 독려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연계관계는 무엇일까 라고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집단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조직화 또는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자신이 뭔가 이런 억울한 사정이 또는 답답한 사정이 있어요. 해서 공개적으로 대자보를 쓰고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으고 의견을 만들고 하는 그 집회 시위, 점차적 발전 시위 또는 총학생회가 주최해서 어떤 특정한 이슈에 맞게 학생들의 찬성 반대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주장 입장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부분들 이런 것들이 비상식적이다 또는 하여튼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비상식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자생적인 또는 자체적인 자치적인 어떤 조직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 시작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상대적 박탈감 즉 조국 딸에 대한 부정 입학 또는 금수저 이렇게 학력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방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합리적이지 않다.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받을 만하다. 또 그런 것을 언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킨 언론 역시 마찬가지로 기레기다 라고 저는 결론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할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남을 여러 온라인 활동을 하는 온라인 전선에 복무되고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이 조국 사태 일정 정도 정리가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장하는 그래서 그 근거로서 조국의 어떤 조국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분석들 그 뒤에 배경적인 조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다른 유튜버들이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자한당이 만들어낸 플레임 아주 치밀하고 타켓을 정확하게 찍은 그 전술들이 먹혔다. 거기에 대해서 허덕거리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이명박근혜 동안 이렇게 탄압받고 제대로 자신의 또 권리를 못 누렸던 촛불 들었던 사람들까지도 휩쓸려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밀렸다 이런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나마 온라인 전선 주 부딪히면서 같이 싸움을 붙어가면서 해법들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깼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그렇게 하루짜리 청문회지만 청문회에서 박주민이라든지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를 그나마 제대로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역전되고 있다. 역전의 기세를 잡았다.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공세적 위치를 잡았다. 요까지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청년운동 조직의 실체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 청년운동 조직 실체들도 진보 보수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청년 지침을 하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 청년들에 대한 입장, 청년들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 제도를 만들어내갖고 정치적 이런 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조국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하죠. 도의적으로 그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왜곡하게 되죠. 왜곡해서 그 사과했으니까 사퇴해라 이래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조국은 이미 청년에 대한 대안들, 청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즉 입시 제도에 대한 박탈감, 그리고 청년의 어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진보 정당에서 또는 진보 정치 세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뭐 청년 수당, 그죠? 청년 수당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무상 교육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학의 어떤 평준화, 대학 입시에 대한 제도의 어떤 평준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 진보 교육감들 쭉 나와가지고 뭐 그 특목고 폐지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법무부가 해야 될 일들이죠. 상대적 박탈감을 예전부터
조국이 지적해왔던 그 교육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 그 이명박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수시 전형, 뭐 전형 이런 것들.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어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람,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조국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이라고 딱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 말하는, 조국이 이야기하던 그 내용들을 추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조국처럼 그 입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아. 그렇게 바라본다, 역으로 본다면은 조국이 되어야마치 자기가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들에 대한 어떤 그 제 기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법치적 문제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아, 단순한 불만만 가지고 있다. 단순하게 뭐 하여튼 꼰대적 불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가 반복되는 가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조국과 청년 꼰대, 결론적으로 워마드 일베처럼 자신의 헤게모니를 갖고자 하는 청년 단체 또는 청년 조직화, 이 조직화 속에서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난 조직화들이 있다. 그들의 어떤 자극하는 어떤 정확한 타겟 전술적인 플레임들이 먹혔다. 그래서 그게 혼란되는 입장들 또는 그에 대해서 반대적 측면에 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조국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화될 것이고 그 조직의 움직임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 예를 들어서 워마드는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 시작은, 워마드의 처음 시작은 그 강남역 묻지마 살인, 그죠? 여성이기 때문에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현실을 밀러링화해서 주장하면서 여성의 사력화, 그죠? 그러면서 젠더 문제, 젠더 갈등, 이게 여성 운동에 대한 또 새로운 운동적 관점인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워마드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거죠. 워마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과격하다는 뜻에서 워마드입니다. 예. 그런 운동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요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번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청년 목소리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저는 올바르다, 합당하다, 정당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그 자기 느끼는 있어요. 인정해요. 공감해. 그렇지만 그 단체는 부정적으로 본다. 조직적 관점에 볼 때는 부정적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